안녕 여러분, 이번 주 주말 디딤 영상입니다. 다음 주에 8단원 이제 단원평가 또 쪽지 시험하고 서술 논술형 평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반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올릴 디딤 영상에는 그 문제를 미리 해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출제를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똑같이 할 거라, 여러분들이 7단원 단원평가를 봐서 알겠지만 쪽지 시험 문제는 교과서 맨 아래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 2문제씩 딱딱 나와 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요번에 8단원 서술 논술형 평가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해보자 문제 있죠. 해보자 문제. 그거랑 그대로 거기 나오는 사례랑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 번 더 훑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원평가는 단원평가고, 이제 문화단원에서의 수행평가로 선생님이 계속 예고했던 게 이제 이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인데, 선생님이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낼 거예요. 이 미디어 모니터링 또는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러분들의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주제 선정한 것이 이 미디어 모니터링 8단원에서의 대중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요 주제에 맞게 제대로 잘 선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비판적 시각으로 잘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채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봐야 되고, 프로그램을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만 제대로 하면 전부 다 이 채점 기준에 맞게 되겠죠. 결국은 선생님이 어디를 꼼꼼하게 읽어보게 될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했는가? 이거는 크게 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능이든 드라마든 또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개인 방송을 모니터링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인 방송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중문화의 특징이 뉴미디어의 발달로 그런 쌍방향 소통을 주로 하는 그런 미디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왕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즐기는 TV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가장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1인 방송을 모니터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정한 TV 프로그램을 뭐 주말을 이용해서 시청을 하시거나 인터넷 스마트폰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일단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데,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가 전달하는 그 프로그램 안의 내용에서 전달되어지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중에 각종 차별적 말과 행동이 있다든지, 또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있다든지, PPL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 요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낼수록 좋은 점수를 얻겠죠, 여러분. 많이 찾아낼수록 좋은 점수를 얻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향,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자, 지금 칸이 여기는 장점, 문제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반을 나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점은 장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칸 구별 없이 그냥 모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뭐 공통의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언제 방송된 거고 어떤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다 쓰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요것과 요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단지 그냥 보고 즐기기뿐만 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잘 봤다면 여기에 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 생각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선 방향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자, 선생님이 늘 쓰는 거, 배느실.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자유롭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언급해서, 내가 사실 수행평가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내가 눈여겨보고, 평상시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비판적 시각으로 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중으로서 대중문화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 대중으로서 대중문화를 이해할 때 또는 대중매체를 활용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배느시를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요거까지 하면 너무 훌륭한 거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던 그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을 가거나, 또는 TV 프로그램만 비평하는 또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시면 완벽한 보고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반은 지금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자, 어떤 반은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카드 뉴스를 할래 어쩔래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를 선택한 반도 있는데, 자, 좀 혼돈시켜서 선생님이 좀 미안한데, 요 8단원 수행평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카드 뉴스 활동은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동일하게 모두가 다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이제 요 양식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번 주말 동안이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영상을 보시고 요런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실행하기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요 글도 좀 읽어보시고요. 요 글도 읽어보시고 일시정지한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2016년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프로그램 30개, 예능 오락 프로그램 30개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무려 외모지상주의 조장한다든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나 행동을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한, 이렇게 총 14건이 30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는데 14건이 발견되었다. 상당히 많이 발견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걸 아예 한다는 거죠.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방송, 인터넷 등의 성차별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행평가 하시고 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가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 콘텐츠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내용을 담으셔도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한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다 하면 제일 빠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이제 여기 진흥원의 연구원들이 이런 그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신문에도 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동해중학교 1학년 아무개입니다. 우리가 사회공부를 하면서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면 깜짝 놀라겠죠.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요거 실행하기까지 준비를 해오시면 다음 주에 요 보고서를 쓰는 날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자,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고 온 사람, 예능을 보고 온 사람, 또는 뭐 스포츠 어떤 채널을 보고 온 사람들끼리 해처 모여를 할 거예요. 해처 모여를 해서 모두만에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나는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자, 보고서는 각자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또는 그 같은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을 보고 온 사람들끼리 모둠을 재구성해서 일단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음,
내가 애초에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점, 마음속에 있던 것과 친구들과 토론을 해서 얻게 된 또 새로운 생각, 친구들을 통해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보고서 양식을 딱 내주면 그때 이제 혼자 작성하고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정치 단원을 본격적으로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원래 4월 말까지 정치까지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도 지금 너무 많이 늦은 거예요. 정치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학습 목표에 그 제일 중요한 게 뭔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멍게 학습도 활용해서 쭉쭉 읽어보시면, 한 번 정도 쭉쭉 읽어보시면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수요일 날 또 영상은 올리겠지만, 자, 오늘은 그 전에 선생님이 신문을 좀, 선생님 집에 신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특정 신문 이름이 안 보이게 지금 조심하면서, 자, 우리가 보통 신문이 집에, 여러분들 신문 집에서 보시나요? 요즘에 종이로 된 신문 잘 안 보는데요. 인터넷으로 보고. 자, 무슨 매체입니까? 인쇄 매체. 예, 인쇄 매체. 자, 여기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군가요? 중국의 시진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 일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에 신문이 총 몇 면으로 되어 있냐면요. 네, 24면이에요. 24페이지. 굉장히 많죠. 24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중간에 이게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이런 게 끼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온 신문이라서 ESC라고 해서 이제 재미있는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 대중문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 주말에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이모티콘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 총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모티콘이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과 아이콘의 합성어다. 솔직히 지금 안 사람 있을걸. 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상식이 풍부하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똑똑한,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우리말로 그림 문자나 그림말,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그 SNS 할 때, 뭐 카톡이나 라인 뭐 등등등 할 때, 또는 밴드 할 때도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자,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인면조가 화제가 돼서 인면조 이모티콘, 이것도 한때 올림픽 때 아주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성당 벽화에 있는 그림의 일부분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패러디를 했네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거 뭡니까?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여기 익숙한 이모티콘들이 들어가 있네요. 재밌게 패러디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선생님 사회 수업 중에도 나만의 이모티콘 만드는 활동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해보죠. 자, 뭐 요즘에는 다음 카카오나 뭐 네이버 라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원래 작가들이, 특히 웹툰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이모티콘 만들어가지고 다음 카카오나 이런 데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은 뭐 1,000원이나 2,000원 주고 또 다시 구매를 해서 SNS 할 때 이제 이모티콘 활용하는데, 자, 요런 거 뭐 재밌는 거 많이 있네요. 요런 지금 제가, 미안합니다. 신문 부시럭거려서. 하트 뿅뿅 이모티콘을 사랑하시고, 요즘에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글만 보내지 않고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죠. 이제 어떤 이모티콘을 보낼까 막 고르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도 일종의 대중문화의 어떤 상업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괜히 다양한 이모티콘을 쓰지 못하면 왠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것도 획일화, 상업성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자, 요 유명한 라인이 뭐 이런 것도 나왔네요. 그래서 하여튼 ESC라는 기사. 자, 신문을 보시면 제 1면은 가장 그 즈음에 화제가 되는, 가장 화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일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머릿 기사라고 하죠. 헤드라인 기사라고 합니다. 헤드라인.
그래서 신문을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이런 헤드라인이라도 읽어두면 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고, 신문이 보였네요. 미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문제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계속 지금 문제로 이렇게 지적되면서 드라마에서도 그걸 다루는 이런 드라마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 이 사건 말이죠. 데이트 폭력.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민주 시민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뭐 미투 열풍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미투 열풍도 그렇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 데이트 폭력.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스토킹. 심지어 어떤 여성 3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사건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일면에 나왔고요. 자, 다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넘겨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신문에 넘기시면 일면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떠들썩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머릿면에, 일면에 나오고요. 머릿 기사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시면 요즘에 이제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드루킹 댓글 조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면입니다. 정치면. 자, 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는 거예요. 자, 정치면.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여기도 계속 정치예요. 격동의 한반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종합해가지고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런 내용들이 또 지금 나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보호 핑계로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그 직업병. 그래서 왜 암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삼성, 현대.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근데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상도 안 해주고 해서 계속 뭐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하고 이런 거 종종 우리 뉴스에서 안타깝게 나오는 소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나왔던 그거네요. 보통 이유는 보면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는 건데 헤어지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못 헤어진다라고 하면서 스토킹을 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폭언, 폭력을 하고 얼마 전에 그 또 뭔가 제주도 남성 또 왜 어떤 여성 부산인가요?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 어떤 또 데이트 폭력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하고 아파트에서도 여성을 질질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CCTV에 찍혀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 한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건강한 제대로 된 성의식과 이성관과 연애관,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교육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중문화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중문화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 느끼면서 달라져 가겠죠, 점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면 정치, 법적으로 또 하는 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뭐 대중문화는 대중문화대로, 또 교육은 교육대로, 이렇게 또 가정에서의 가정교육대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민과 사회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뉴스가 나옵니다. 지방뉴스. 광고도 종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나와요. 경제뉴스.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이랑이 나오는데, 신문 제일 뒷부분에. 오피니언, 이건 원래 영어 단어로 하면 무슨 견해, 관점, 자신의 견해, 내가 보는, 내 주관으로 해석하는 관점. 이걸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 신문의 오피니언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어떤 단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또는 의견, 이것들을 적은 글. 또 그것이 실린 칸, 이게 이제 오피니언이라고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견해 관점의 뜻을 가진 오피니언을 그대로 지금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논리적인 글쓰기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쓰는 어떤 수업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런 거를 쓱쓱쓱 막힘없이 잘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바로 신문의 이 오피니언 란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제목이 손아람 씨라고 하는 작가님이, 작가 손아람 씨가 무능을 처벌할 법률이란 제목으로 해서 어떤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뭡니까 소수의견의 어떤 소설 소수의견이라는 장면에 나오는 어떤 글도 인용을 해가지고 또 이게 나중에 영화화 됐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공권력의 무능함을 처벌할 법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한 글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찬수, 이게 칼럼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칼럼니스트라고 하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신문에 원고를 내서 계속 매주 실리는 이런 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진보의 교육 정책은 왜 산으로 가는가,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제 독자들이 만든 칸인 거죠. 여기는 독자들이 만든 칸. 자, 이런 식으로 오피니언까지 해서 이제 신문이 24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은 왠지 어른들만 읽는 아주 재미없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철에 앉아있는 어른들이 보는 거라고 많이 인식을 하는데, 신문도 재미를 들려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도 풍부하고 아는 게 많고 뭔가 머리가 비어있지 않고 꽉 차있는, 생각이 꽉 차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신문 보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중학생 이상 정도가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알고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지하철에서도 신문을 보기보단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를 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느낌 좋잖아요. 예,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가끔 즐기는 거 멋진 일입니다. 자, 오늘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